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의 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이제 독특하게 다르게 우리 채널 주 타겟층이 40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컴퓨터의 현란한 화면보다는 이런 강의 보드가 좀 더 더 접목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아마존 런칭을 올해 2024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떤 방식이냐면 예전에 제가 한 2017년도, 뭐 2018년도 요때 이제 설명드렸던 시장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상품 이제 경쟁 관계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알리바바든 뭐 이런들을 통해서 이제 제조 소싱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식대로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그때랑 지금 변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랑 변화된 게, 네, 기존, 그 다음에 현재. 그때는 키워드 비딩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이제 키워드 서치 값이 대략 한 5천 정도. 그러니까 한 달 가용할 수 있는 구매 고객이, 잠재적인 구매 고객이 한 5천 명 정도가 방문하는 키워드의 상품을 찾았을 때, 그때는 대략 한 0.5에서 한 0.8, 요 정도 비드 값을, 네, 비드 값. 키워드 비드 값을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 상품이 거의 1번 페이지 상단, 주요 키워드 포진의 상단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금 2024년도는 어떠냐? 지금 그런 상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제조 소싱을 하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대략 이제 현재는 1.5에서 많게는 한 2.5 이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식을 처음부터 바로 스타트 하시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네. 그 애로사항은 있는데, 물론 지금 공산품이나 우리 사장님들께서 보시는 상품들이 중국에서 제조를 해야지만 되는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K-뷰티, 뭐 한류, 그 다음에 K-푸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중국을 뭐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제조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비드 값이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부터 진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처음에 진행을 못 하느냐면 우리가 판매하는 한 달 잠재 고객이 이제 서치텀 기준으로 한 5천 명의 고객이 발생하고 경쟁사 제품이 뭐 20개, 30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면 20달러가 판매가입니다. 20달러 판매가. 자, 20불의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자, 상품 생산 원가는 대략 한 4에서 5달러 원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들어보셨을 아마존 글로벌 로지스틱스 AGL. AGL이라는 물류가 지금 중국에서 출발하면 뭐 굉장히 저렴한 걸 아시죠? 지금 기준으로도 대략 1CBM당 관세 빼고 세금을 빼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한 110달러, 120달러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상품이 내가 만약에 뭐 요 정도 사이즈, 네, 뭐 예시를 들죠. 네, 요런 머그잔을 내가 만약에 출시를 했다. 그러면 박스 패키징을 하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것이고 1000개를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흔히 알게 되는 20kg짜리 박스로 대략 한 30박스, 40박스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상품이 만약에 40EM, 50EM이다. AGL을 활용하게 되면 중국 서부 해안에서, 그러니까 항구에서 아마존 창고까지, 이제 보통은 뭐 롱비치가 되겠죠. 롱비치에 있는 LGB8이라든지 ONT8까지 가는 비용이 대략 한 500에서 한 700달러 그 정도죠. 물론 이제 세금은 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가가 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가 대략 한 1에서 1.5불 잡으면 됩니다. 물류비. 네, 그러면은 20달러의 판매 가격에서 FBA 수수료 요즘 보통 뭐 머그잔 사이즈만 한 4.5불 나오겠죠. 그 다음에 20불이면 아마존 레퍼럴 비가 3달러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차와 포를 떼고 내가 정산가가 얼마냐? 7.5, 12.5 정도 되겠죠.
12.5달러의 정상 가격을 우리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4에서 5, 물류비 1에서 1.5가 되면 대략 한 5에서 많게는 7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5에서 7달러. 네, 그러면은 이거를 기존에 한 2017년도, 18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린다면 비드 값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10개를 판다는 전제하에 일별 대략 10에서 15달러의 비드 값을 써도 10개를 팔면 우리가 50에서 70달러의 수익을, 마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20달러 정도 광고비 투하를 해도 우리가 구매 전환율만 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쿠팡, 국내에도 쿠팡, 그다음에 해외 아마존, 뭐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비드 값을 굉장히 높게 받아요. 이게 물가 인상분의 비등해서 올라가는 거는 뭐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 대비해서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단가라면 우리가 10개를 팔려면은 보통 구매 전환율 한 10에서 15%. 우리 PL 셀러, 자기 브랜드 셀러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고 제조사도 만나봤지만 구매 전환율이 대략 구매 전환율 미니멈 한 1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0% 이상. 그러면 10%라는 의미는 뭐냐? 하루에 100명이 내 상품 페이지를 보았을 때 10%면 10개가 판매되는 겁니다. 10개 판매. 네. 요 100명의 소비자들이 내 상품 페이지를 방문을 하고 그 중에 한 10%가 구매를 하면 10개가 판매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수량하고 주문 건수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10개가 판매됐을 경우에 10%는 여러분들이 내 브랜드로 상품을 런칭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한 이 정도의 타겟은 갖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 상품이 실패냐, 상세 페이지가 잘못이냐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한 근거도 이 구매 전환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예전에는 이 비드 값이 0.5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초기에 만약에 내가 바인 리뷰를 해서 리뷰 횟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비드 값으로만 100명의 사람들, 소비자를 끌어온다면 이 비드 값으로만 100명에 끌어온다면 자 어떻습니까? 0.5, 한 명의 고객이 클릭을 하는데 0.5면 10명이면 5달러, 100명이면 50달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5라면 지금 150달러. 자, 순수하게 물론 구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0.5, 비드값 0.5일 때 100명은 50달러가 소진이 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5달러로 친다면 100명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150달러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150달러를 광고비로 투하를 해서 내가 구매 전환율 10% 달성을 하고 10개를 판매했을 때 마진이 50에서 7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마냥 존버를 하실 수 있냐? 아닌 거죠. 물론 구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략 여기서 A 코스를 한 25에서 20% 정도 타겟으로 간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해도 이 수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돼도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3분의 1이라면 대략 한 15달러 이 정도입니다. 15달러 투자를 해서 10개를 판매를 하고 마진을 50에서 70달러를 얻는 구조라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구조겠죠. 그런데 여기는 3분의 1이라도 50달러입니다. 50달러를 투자를 해서 10개 판매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진이 50에서 70달러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셀러들은 마진 구조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서치텀 대략 한 달에 5,000건 그 다음에 경쟁사 수가 대략 15개에서 20개 이 정도의 진입 시장에 들어가서 진출한다면 아마존 로직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와준다거나 내가 상세 페이지나 영상을 엄청 잘 만들어서 이 구매 전환율이 거의 20%, 30% 이렇게 나오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는 구조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 실제 런칭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런칭하는 거를 좀 숫자를 낮춰야 된다. 숫자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칠판에, 요 투명 칠판에 보드에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큰 PC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복싱 선수라면 좀 잽을 많이 날리시라. 잽. 네. 네. 제가 이제 올해 지금 계속 시도하는 거는 한 분기당, 이 잽을 날릴 수 있는 제품 한 개 제품을 런칭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한 4개 제품 런칭이 되겠죠. 네, 1분기에는 벌써 런칭 진행을 해서 들어가서 바인 리뷰를 하고 평점도 좋고 광고도 없이 판매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음에 뭐 영상 촬영할 때는 뭐 그 제품이 어떤 건지 이제 실전 사례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올해는요. 네. 40대, 50대.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타겟을 말씀드렸잖아요. 40대, 50대, 60대. 퇴직자, 명예퇴직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계시더라도 이런 사업 구조에 큰 돈을 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존이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구조로 판매가 잘 되게 되면 더 이상 몇 천만 원 단위로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겟이 분명합니다. 20대, 30대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아마존 프로 보표 채널에 가서 배우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아마존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더 스피드가 빠른 곳으로 빠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존은 슬로우하고 느리고 그 대신 이제 한번 궤도에 올라가면 탄탄하고 좋은 시장이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럼 진행을 하게 되느냐? 아까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저는 대략 이제 서치텀 기준 한 달에 한 500에서 1000건, 서치텀 기준 500에서 1000건 정도의 고객 수. 그러니까 이 이제 서치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객들이 이런 상품을 검색하는 이제 키워드 수 정도 되겠죠. 그럼 아까보다 굉장히 작아졌지 않습니까? 500에서 1000명의 고객이 찾는 거니까 그 상품 카테고리 중에 정말 하루에 많이 팔려봐야 한 30개, 뭐 20개, 요 정도 수준이겠죠. 네, 판매량은 어차피 저희 정글 스카우트로 서치를 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단점이 분명하겠죠. 장점은 비드 값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점은 수요량이 적다. 수요량이 적다. 수요량이 적다. 네,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복싱에서 잽을 계속 날리는데 그거를 히트를 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퍼컷은 히트 시키기가 어렵지만 잽은 그래도 히트 가능성이 조금은 높잖아요. 그런데 잽도 이 히트를 못 하시는 셀러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러한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시는 분이겠죠. 1번, 이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 네, 이 노력을 게을리 하시는 분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상세 페이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구매 전환율에 있어서 1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0명이, 하루에 10명이, 20명이 내 상세 페이지를 방문을 한다면 적어도 10%, 1개에서 2개 이상은 팔아야 된다 이거죠. 뭐 오리지널, 순 노출로. 네. 키워드 광고를 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잽을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셀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구매 전환율을 확인하셔갖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다. 그럼 영상을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영상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브랜드 등록을 진행을 하시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어차피 아마존에서는 이런 A/B 테스트나 이런 기능도 뭐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셀러가 그걸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매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측정하셔야 됩니다. 구매 전환율, 물론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저렴하게 놓이면 경쟁사 제품보다 저렴하게 놓으면 구매 전환율은 조금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제 예전에 뭐 같이 진행하시던 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었어요. 구매 전환율이 너무 낮고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 내가 극단적으로 상품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되느냐?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노출 자체가 되질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존에서 주는 각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투자 자금이 조금 낮습니다. 네, 아까 알리바바 통해서 중국에서 제조 소싱을 하게 되면 상품이 대략 한 500에서 1000개 MOQ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잖아요. 원가 5불짜리 1000개 제조를 하면 $5,000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700만 원이 좀, 그다음에 물류비 태우고 각종 뭐 부자재나 이런 거 신경 쓴다면 1000만 원을 훌쩍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한 개 상품을 런칭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죠. 기존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런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사를 컨택을 하더라도 한 박스 단위로 제공하는 제조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을 매입을 해서 뭐 저희가 우리 브랜드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까지 배송하는 거는 뭐 항공으로 쓰면은 요즘은 뭐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됩니다. 바인 리뷰까지 다 했어요. 바인 리뷰까지 다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요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투자하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적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프라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 지금 24년도 1분기지만 엄청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창업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기천만 원, 많게는 1억 이런 식으로 대출금을 못 갚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허다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아마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물론 이제 이렇게 런칭하는 데까지 시간은 걸려요. 저 같은 경우도 상품을 서치를 하고 제조사를 컨택을 해서 제 물건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오면 포장 준비를 하고 배송 보내고, 그 다음에 상품 사진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에디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분기당 한 개 정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하겠지만 한 개 정도 하기에 딱 적합한 상품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한 개씩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상세 페이지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저는 이제 우리 40대, 50대, 60대 아마존 셀링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업으로 하실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자, 요 기준에 이제 부합하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1번, 액션이 가능하신 분, 행동이 가능하신 분. 네, 행동이 가능하신 분. 네. 제 유튜브 영상을 보던 아니면 우리 아마존 프로 보표 영상을 보시든 그 영상을 이제 감명 깊게 보고 이제 행동. 자, 상품 서치를 하실 수 있는 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서치 텀 기준으로 정글 스카우트 소프트웨어의 키워드 서치 텀 기준으로 500에서 1000건. 그 다음에 그 상품이 한국에서 조달이 가능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브랜드 등록을 진행을 한 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게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인 거지, 그게 이제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셔갖고 이 구매 전환율이 나오게끔 만들고 경쟁사하고 거의 유사한 가격에 세팅을 하시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행동하시는 분 1번.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더욱이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가 되시면 이 지식,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지식도 많이 쌓였고 경험치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나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자만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나 경험이 쌓이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관련해서 좀 부담감이 적으신 분이 좋아요. 네.
이제 제 세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나 게임이나 이런 게 익숙하셔갖고 내가 이제 갖가지 소프트웨어 툴이나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 툴을 다루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는 제가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복잡 난해해요. 우리가 쓰는 기능은 뭐 그렇게 막 크게 확장되진 않는데 아마존도 어차피 수십만 명이 있는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요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이제 좀 오래된 이런 셀러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은 기능만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T 관련에 내가 조금 뭐 좀 적합도가 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게 뭐 두려움이 없다. 지금의 40, 50, 60대는 뭐 크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행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갖추면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표현력이 좀 풍부하신 분인데 이거는 참 제가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전부터 제가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준비해 보셔라. 뭐 포토샵도 좀 한번 배워보셔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배워서 우리 연배에 표현력을 증대하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솔루션을 제가 대안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너무 크게 우려스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보드를 세팅한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4, 5, 60대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전달 한번 드렸습니다. 꼭 반드시 휴대폰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컴퓨터로 보셔가지고 네, 내용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잽을 어떻게 날리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짧지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